그 쾌를 뽑는 거 그게 원칙이요. 항상 4쾌를 우선하는 건데 처음에 나무 그러니까 남자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왼손에 먼저 뽑는 쾌가 4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으로 뽑는 게 외쾌입니다. 그때 쾌상을 할 때는 상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거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혼동하면 안 되시고요. 지금 우리가 뭐 굳이 꼭 그렇게 외우실 건 없지만은 거기 지금 그 8개 내용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거는 꼭 머릿속에다 좀 두고 있어야 되는 게 말이에요. 일건천 이게 건캐입니다. 건캐잖아요. 그러니까 일건천 건캐인데 요게 양금이에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양금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회상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낙금법으로 봤을 때 이 건위천께는 육식갑자에서 이게 갑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좀 이따가 이제 비신을 정할 때 이 건위천께는 우리가 해중금이라고 그래서 이 갑자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위천께에 이제 그 오행을 붙일 때 갑자의 의미를 갖다가 붙일 겁니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양금이고 일건천 이태택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연복회인데 이태택인데 요거는 우리가 택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음금이에요. 음금이고 요거는 납음으로 봤을 때 이것도 금의 개념인데 요거를 해당하는 납음으로 소리를 나게끔 하려면 요거는 정사예요. 그 납음이라는 게 뭐냐면 불이 물을 닿으면 찌찌직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이 택해는 정사를 들이대야지 소리가 나. 뭐든지 우리가 이 육효라는 게 뭐냐면 점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렇게 부닥쳐갖고 반응이 와야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건천 이태택 삼이화. 이건 남쪽 안에 화캐 아니에요. 삼이화. 화캐인데 삼이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화캐 아니에요. 화캐인데 요거는 음화예요. 음화인데 그래서 음화에 해당하는 이게 을묘가 납음으로 육식갑자에 해당하는 을묘가 요거에 대한 납음의 육식갑자의 값이 을묘입니다. 일건천 이태택 삼이와 사질례가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질례 아닙니까? 이게 4쾌거든요. 질례 4쾌예요. 근데 요거는 양목입니다. 양목이고 이거의 납음은 경자예요. 그래서 4쾌가 이건 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원리를 첫 시간에 한 걸 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사질례 오선풍이 요쪽이 오인데 요것도 동쪽인데요. 요거는 양목이고 요거는 음목이에요. 음목인데 바람풍이죠. 오선풍 손캐입니다. 오선풍. 그리고 요거는 이제 쾌상이 이렇게 되죠. 요 음목이고 요거는 납음으로 육식갑자의 신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4쾌가 축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요거 좀 이따 설명하겠어요. 그 다음에 오선풍, 그 다음에 육감수. 물이니까 이게 북쪽이에요. 육감수, 숙회인데 이거는 이렇게 쾌상이 되고요. 이거 봐요. 이게 수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금하고 동하고 마주보고 있듯이. 그래서 이게 음하면 이건 양수예요. 양수고요.
무인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쾌를 볼 때 인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칠간산인데요. 자, 우리가 산캐인데, 요거는 이제, 주역의 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양토입니다, 양의 개념이고요. 양토기 때문에 요거는 병진이. 그래서 요 캐는 진부터 시작할 거예요. 60갑자에서 진부터.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나붐의 개념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반응을 보기 위해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곤지죠. 이거는 이제 땅캐인데요. 팔곤지고, 음이고요. 이거는 음토입니다. 어머니 캐고, 음토고, 요거는 나붐이 을미, 60갑자의 을미가 해당돼. 이거는 내캐가 미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이거 좀 이따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원리가 기본이에요. 앞으로 이거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주역을 만드는 거에다가 왜 이런 나붐을 집어넣냐면은 반응을 보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반응을 봐서 뭐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걸 따지기 위해서 그런 원리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걸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할 건데요. 자, 요걸 갖고요. 요걸 잊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는데, 그거 지금 내가 비신낙가법이라는 걸 펴보세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 잘 봐요. 제가 저번에 64캐에서요. 자, 64캐에서 여기를 보세요. 쭉 이제 8개를 그렸잖아요. 이쪽에도. 그래서 일건천, 천캐고, 이쪽도 천캐고, 그래서 요게 상캐고, 이쪽이 상이고, 이쪽이 하캐예요. 여기도 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상캐도 건캐고, 하캐도 건캐다. 근데 점캐를 뽑을 때 4캐를 먼저 쓰고, 외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지금, 그러면 요게 건유천캐 안에 요게 상캐, 하캐가 똑같을 때가 이게 우리가, 건유천캐 안에요. 건유천캐라는 거는 이름을 붙일 때는 상캐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요 밑에가 하캐가 택캐다. 요게 택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요게 천택, 우리가 캐를 붙일 때, 요 택캐가 요거 아니에요? 요 캐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상캐가 여기 있고 밑에 하캐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천택, 뭐라 그랬어요? 천택리. 그러니까 천택리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택리캐라는 캐를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의미를 꼭 아시는데, 그렇게 해서 64캐에 대한 그 천택리, 천택구, 천화동인 그 쭉 용어를 다 붙였잖아요. 그 의미를 잘 이제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뭐 64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당장 외우려고 그러진 말아도요, 의미를 뭘 아셔야 되냐면은, 자, 여기를 봐요. 두 번째를 봐요. 지금 우리가 천캐, 상캐를 먼저 쓰는데, 천캐 같은 경우 우아래 상하가 똑같은 경우를 이거를 건유천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숫자를 붙인다면 이거 1에 1이죠. 네 캐도 1이고 외캐도 1이죠. 그럼 요거는 요 캐는 천택리캐는 1에 2캐라고 그래요. 외캐를 먼저 앞에 쓴다고요. 점을 뽑을 때 4캐가, 잘 봐요. 높아심의 생이다. 내가 점을 하나, 남자의 경우 내가 4점을 쳤는데 왼손으로 먼저 뽑은 게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외캐, 바깥에 점을 쳤더니 1이 나왔어요. 그럼 2, 1캐가 아니라 1, 2캐, 천택 2캐가 된 거예요. 아셨죠? 즉, 바깥에 게 먼저 번호를, 일건천 이태 때 이 기호를 왜 붙이냐 하면은 64개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그래서 1, 2캐가 나왔다. 즉 앞에가 1이라고 붙은 건 다 1000캐죠. 외캐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1000캐 아니에요. 근데 1000캐에 8개가 있죠. 맨 마지막에 8개, 8번째가 뭐냐면 위에 1000이 있고 지가 있고 천지비캐가 된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18이 천지비가. 그러면 앞에 1이라고 붙은 1000에 붙은 캐가 8개가 있죠. 8캐 중에서 우아래가 똑같은 건유천 캐는 우아래가 똑같죠. 이거를 가장 상위 캐라고 그래요. 1000이 8개가 붙어있는 캐 중에서 똑같은 캐, 위아래가 상캐, 하캐가 똑같이 1000으로 돼 있죠. 이런 캐를 가장 극캐, 1000캐 중에 가장 상위 캐라고 그래요. 그 의미가 있어. 이거 왜 그 말을 하느냐 이유를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일단 용어를 제일 상위 캐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봐요. 상위 캐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택캐를 봐요. 택캐. 여기 상캐가 2, 1이다. 2, 2다. 요 2가 붙은 거는 택캐죠. 택캐. 그러니까 여기가 상캐의 경우에 여기가 지금 택캐가 붙은 거네. 택캐가 요거. 요게 이태택 아니에요. 택. 그죠? 이태 택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자, 요 위에 이렇게 상캐예요. 요게 택캐예요. 밑에도 똑같이 상캐다. 하캐도 똑같이 택이 2개 되는 게 택이 택캐죠. 택이 택캐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택이 택. 그러니까 태위 택캐다. 이거를 위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택캐도 앞에가 택이 붙는 거, 앞에가 태가 붙는 캐도 8개가 있겠죠. 8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일이다. 2일 캐 같은 경우는 요게 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상캐가 택이 나오고 밑에가 1000캐죠. 그러면 택천 뭐였어요? 네? 택천 캐죠. 택천 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어? 택천 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이 택캐도 8개가 있겠죠. 8개 있는 데서 무조건 우아래가 똑같은 택이 택캐를 상위캐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우아래가 똑같은 거를 그 캐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캐라고 그래요. 상캐라고 합니다. 그 상위캐라는 말은 뭐냐면 제일 우두머리 캐예요. 그러면 자, 아셨죠? 자, 우리가 8개에서 봤듯이 제가 표 나눠준 거에서 여러분들 봤듯이 그게 질 상위캐가 각 캐마다 있으니까 8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화캐를 봐. 화캐. 똑같은 거니까 나머지 안 해도 알겠잖아요. 높아지면서 하나를 더 보면 화캐를 봐요. 3위화. 자, 상캐, 화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개념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이다. 똑같이 화캐다. 그러면 이게 2화, 2유, 요거 위에가 똑같이 화가 똑같이 이렇게 상캐도 그렇고 하캐도 이렇게 똑같이 된 게 2위화 이렇게 했겠죠. 이거는 위아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상캐 화가 붙는 상캐에 이 화에 붙는 캐 8개 중에서 우아래가 똑같은 게 질 극캐의 상위캐라고 그래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 표 8개 개념을 느린 데서 집에 가서 했을 때 쭉 8개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캐도 곤이지캐. 우아래가 상이나 하나 똑같이 지류된 게 곤이지캐죠. 이 캐가 곤캐 중에서는 제일 상위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자, 그러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지금,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건캐를 보겠어요. 그러면 건캐의 질 상위캐. 1건천 할 때 건캐가, 위캐가 상캐, 그러니까 이게 상캐고 하캐인데,
요거를 내캐라고 그러고 요걸 외캐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주역을 하면서 이걸 따졌냐면 사람의 활동 범위가 집 안에 있고 바깥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캐를 정할 때 좀 이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의 순서를 정할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상캐고 요게 하캐인데 위에도 천이고 요것도 천이에요. 이게 건위천캐입니다. 그죠? 건위천캐인데 이거를 우리가 가장 상위캐라고 그래요. 즉 건캐 중에서는 가장 상위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천태기에서부터 쭉 해서 천지비캐 중에서 위아래가 똑같이 상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상캐입니다. 제일 높은 캐예요. 제일 상캐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캐, 이 캐를 아래도 3개가 있고 위에도 3개 있어요. 그럼 집안 4캐고 외캐예요. 그때 여기다가 효를 붙여. 요걸 1효, 요거를 2효, 요거를 3효, 요거를 4효, 요거를 5효, 요거를 6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6개가 있기 때문에 6효월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6효란 말이 붙는 건데 이때 우리가 요게 이 쾌가 건위천 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요때 요게 변하느냐 요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진다는 것을 밝히는 이론이 육효 이론이에요. 그 변했을 때 어떤 의미가 부여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기류화복에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나분법을 가지고 여기다가 비신을 붙입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봐요. 사주원리를 대입하는 거예요. 즉 음양오행 이론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도 음양오행 이론을 가지고 기륭화복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6가지 효에다 음양오행 이론을 어떻게 5,000년 전에 주요 학자들이 그걸 붙였냐면 이런 원리예요. 잘 봐요. 아까 건위천계는 여기 우리가 해중금이라고 그래서 나붐이 갑자입니다. 갑자를 그래서 우리가 나붐으로 해중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갑자라는 의미가 왜 들어갔느냐 하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걸 봐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했어도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 하나 좀 봅시다. 이걸 양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양금인데 12지지를 보면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러니까 이 육식갑자가 나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걸 이용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자, 이 역학에서요. 우리가 뭐든지 상극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극이라는 건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쳐야지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사주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신일주예요. 에? 자,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서 내가 답답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경신일 때 올해가 경인년이에요. 그러면 경인이 오면 떼돈 번다고 그래. 야, 인신충 금금목, 이 제가 충이 돼야지 돈을 번다. 이거 햇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듣고 여기다 주식 투자했다. 이거 알거지 됩니다. 햇소리 하는 거라고요. 제가 충이 돼야만 그게 나온다. 그거 아니라고요, 사주에서는. 그런데 육회에서는 반응을 보려면 부닥쳐야 돼. 아시겠어요? 그 원리는 육회에서 맞을 수가 있어. 육효라는 거는 딱 부닥해서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나붐을 처음에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삼합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사주에서. 이거 잘 배워야 돼. 삼합의 원리가 왜 따진 거냐면은 뭐든지 생성과 왕과 소멸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를 하나 봐요. 수는 신자지지죠. 그러면 수의 시작은 신부터 시작하죠. 신월이 들어오면은 다 물이 아래로 쑥 나무 열매를 다 만들었으니까 물이 아래로 쑥 빠져. 빠져서 수에서 왕해갖고 진이 되면은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물이 다 올라가고 모자라면 비가 와야 되는 거야. 그 신자진이죠. 그래서 수의 삼합은 신자진이야. 근데 신자진이죠. 그 다음에 화의 삼합은 인호술이죠. 인에서 시작을 해서 인시에서 해가 뜨는 거 아니에요? 인에서 시작해서 오가 가장 왕해갖고 술이 되면 해가 져. 인호술이죠. 요게 화야. 인호술이야. 그러면 이 신자진하고 인호술은 이게 수화, 이게 상극이죠. 그런데 신자진이나 인호술이나 다 뭐예요? 양이죠, 양. 이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신자진 삼합에서 이거 다 양이죠. 신자진, 인호술이 다 양, 오행에서 양 안에 양.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수화가 상극인데, 합은, 사주의 삼합이 신자지든 인호술이든 다 양이죠. 양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건캐가 해중궁으로 갑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그러면은 반응을 보려면은 부딪혀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양이니까 양은 양끼리 부딪혀야죠. 사주의 충도 양끼리만 충이지 음양이 다르면 합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양이니까 양끼리 부딪히려면 수화가 부딪혀야죠. 수화가 부딪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화는 신자진 인호술끼리 부딪혀야지.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조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현은 부닥히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부닥해서 어떤 반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 종일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생기지. 방 안에 가만히 해서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그날 무슨 일이 있겠어.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이 됐을 때 뭐가 교통사고가 나든 무슨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을 일단 부딪혀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부딪히려면은 이게 양금이니까 양은 양끼리 부딪혀야죠. 그러면 삼합에서 양은 양끼리가 신자진 인호술밖에 없죠. 이건 수고 이건 화네요. 만약에 음이라면은 음은 음끼리 합의되는 게 어느 거예요. 자, 해묘미. 목은 해묘미죠. 해에서 시작해서 묘의 왕하고 미에서 말하죠. 해, 묘, 미. 이거 목국 삼합이죠. 목국 삼합이에요. 그 다음에 금은 사유축이죠. 사에서 시작해서 사유축이죠. 사유축이야. 이거는 금국 삼합이야. 근데 요거는 다 해묘미, 다 음이죠. 12지지 오행으로 다 음으로만 결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목하고 금하고 상극이죠.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거 봐요. 만약에 화는 음한데 음하라면은 이거는 음끼리 부닥해이죠. 그러니까 나분으로 을묘야. 을묘니까 해묘미 사유축끼리 충이 되는 거야. 요끼리 따져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에 자 건캐는 양이에요. 양이니까 부닥히려면 양은 양끼리 충이 우리가 갑경충, 을경충, 인신충 다 양은 양끼리죠. 음은 음끼리 아니야. 그러면 이게 오행으로 양금이니까 12지지의 오행에 양끼리 부닥해야죠. 양끼리 부닥히는 거는 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공자께서 자 봐라. 상이케 하이케를 딱 바깥에와 안을 보면 6개야. 그럼 6개를 사주의 조합을 보면 신자진 인호술 여기다 대입하면 딱딱 맞아가 이게. 그럼 4개가 아니면 바깥에. 그러면 수하고 화하고는 부닥치면 우리가 불에다 물을 확 뽑으면 찌직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반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보세요. 왜 그런지라는 원리만. 그러니까 사주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럼 봐요. 자, 대표적으로 하나 봐요. 건의천계를. 원리만 아시면 돼요, 이걸. 원리만 아시면 되고, 이거 다 외우려면은 10년 걸려도 못 외워요. 원리만 아시라고요. 보라고요. 지금 여기 상캐가 있고 하캐가 있어요. 아까 육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육효라는 거는, 요게 육효는 6개의 효인데, 이게 4개고 외개인데, 우리가 부닥여서 소리가 나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 건캐라는 게 양캐입니다. 양입니다. 양이에요. 그러면 양은 양끼리의 삼합이 신자진 인호술, 즉 수하고 화하고 상극이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입니다. 잘 봐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의미만 잘 아시라고요. 갑자니까 자에서 시작을 해. 초요가 4개를, 항상 캐는 4개를 먼저, 4개부터 짜는 거예요. 내가 집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는 거니까 4개부터 짜는 거예요. 그러면 자예요. 자. 잘 봐요. 자. 여기가 4개야. 4개고 이쪽이 외개예요. 그러면 수하고, 이게 수의 중심이에요. 수하고 화하고가 충이죠. 좌우충하네요. 물은 불을 만나면 서도 상극하네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게 부딪히려면은 자하고 4개고 외개야. 요게 5예요. 그러면 이게 자하고 5하고 딱 상극이 되도록 해놓으면 안과 바깥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건유천캐의 경우에, 천캐의 경우에 이게 천이 붙어 있는 가장 상위캐라고 그랬어요. 상위캐의 경우에 초요가 자를 제일 먼저 써요. 자가.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 나붐에서 건유천캐가 갑자기 때문에 자에서 시작을 하는데, 삼합에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부닥쳐야 되거든. 충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자, 내외가 상극이 되려면 자를 대비하는 게 자워충이죠. 그 다음에 잘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봐요. 여기다가 순서를 어떻게 붙였냐면 인, 자, 요게 먼저 여기 아까 수였어요. 그 다음에 화의 첫 글자를 봐요. 인이에요. 양입니다. 그러면 인인데 인하고 하나, 둘, 인하고 대립되는 여기를 보면은 이게 충이 되려면 여기가 신이 들어와야 되겠죠. 인신충이 돼야 돼. 근데 이 신은 수의 첫 글자죠. 수의 첫 글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여기에 진이에요. 신자진의 마지막 진. 인호술의 마지막 술하고 놓으면은 반드시 내외가 마주보고 반드시 충이 되게끔 돼 있죠. 그렇게 그렇게 짜놓고, 내캐와 외캐가 충이 되도록 해야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충돌이 일어나고 안과 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건유천캐의 비신을 제일 초요에다가 여러분들 다음 프림트물을 보시면은 비신 낙가법을 잘 보시면은 이 표를 잘 보세요. 여 안에 다 정답이 있는 건데요. 이걸 설명하는데 내캐 외캐가 있는데 거기 자인질 오신술이 돼 있죠. 자인진 오신술이라고 돼 있죠. 아셨습니까? 그 비신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수학이제. 수하고 화하고가 상극하네요. 아셨죠? 여기에 삼합의 원리를 하나씩 갖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신자진, 근데 신자진 수, 인호술, 수하가 상극인데 이 삼합에서 신자지든 인호술은 다 오행에서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양으로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건캐 자체가 양금이니까. 자, 하나를 더 봐요. 요번에 그러면 이 택계를 봐. 택계는 은금이죠. 그럼 은금은 어떻게 되나 봐요. 보실까요? 자, 두 번째 택계를 봐요. 그런데, 자, 먼저 제일 상위캐부터, 택계의 제일 상위캐는 택이택계죠. 상캐나 악캐, 외캐나 내캐가 똑같은 캐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택이택계 아니에요. 택캐 중에서 제일 상위캐죠. 상위캐입니다. 근데 요거는 은금이죠. 은금이에요. 은금이고 이거는 나붐이 정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자 금은 사유축이죠.
금의 삼합은 사유축이죠. 그러면 금하고 대립되는 게 금금목이죠. 목이니까 해, 묘, 미죠. 그러면 이걸 잘 보면 역학이 그러니까 딱딱 정답이 있는 거예요. 아기가 딱딱 맞죠. 사해충, 묘유충, 충미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금목, 금하고 목하고 상극이 되는 거고 삼합도 반드시 딱딱 글자마다 딱 충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때 역학에서는 충이 됐을 때 좋으냐 나쁘냐만 따지는 건데 육효는 그게 아니라 일단 부딪혀 놓고 보는 거야. 부딪히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부딪혀야 무슨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그 변화가 되는 걸 연구하는 게 육효예요. 무슨 변화가 생겨서 내가 좋으냐 나쁘냐는 기륭을 따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택계인데 택계는 음금이었어요. 음금인데 이게 음이니까 사에서 시작을 해. 사. 초요가 사야. 그러면 이게 내캐고 외캐인데 부딪히려면 요 사해가 해가 돼 있죠. 사해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사부터 시작하냐면 이게 나붐이 정부사기 때문에 그래. 사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묘유축 아니야. 여기가 묘유. 묘유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축미축이 돼야 되니까 미축. 이렇게. 축미. 여기다가 사유축이니까 축미. 이렇게 축미축이. 요런 식으로 여기다가 사주에 12지시의 오행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왜 그렇게 붙이냐면은 내캐와 외캐가 반드시 충이 되게끔 붙이는 거예요. 상위캐는 반드시 충이 되게끔. 자, 이해됐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지금 거기 보면은 자, 그 다음에 화캐를 봐요. 화캐를 하나 더. 자, 다 똑같은 건데 화캐를 하나 더 봐요. 화캐.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원리만 아시면 돼요. 화캐를 봐요. 화캐. 화캐는 이유화. 화캐는 상캐든 악캐든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화캐 중에서 위아래가 똑같은 거를 상위캐라고 그래. 극캐 상위캐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 근데 이거는 나붐이 을묘예요. 묘부터 시작을 해. 그럼 우리가 아까 사화에서 해, 묘, 미, 그 다음에 사유, 축인데 이건 묘부터인가 초요가 묘가 있어. 그럼 초요가 묘가 있으면 이게 충이 되려면 사요의 경우에 유가 있어야죠. 사요에 유가 붙어야지 묘유충이 될 거 아니에요. 아까는 이게 나붐이 정사니까 초요가 사였으니까 여기 사요가 충이 되려면 사해충이 됐지만 이거는 을묘니까 묘를 초요에다 놓으면은 사요에 가서 묘유충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음하니까 삼합에서 해묘미 사유축 음끼리 부닥해야죠. 그렇잖아요. 양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음은 음끼리. 사주 역학의 충이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묘. 그 다음에 축미. 축하고 미가 붙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 사유축이니까 축이고 그 다음에 해. 사. 충이 되게끔. 그러니까 해, 묘, 미, 사유축인데 이걸 충이 되게끔 이렇게 초요 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자 쾌를 보면 거기를 보세요. 자 팔계 기심 낙갑에서 아까 여길 이걸 써놓은 거예요. 첫해 거기 양 보세요. 양 건캐죠. 제일 먼저 나온 게 건캐지요. 제일 먼저 게 건캐고 양 거기다 금을 표시하시면 되잖아요. 양금, 일건천. 그리고 내캐에서 자인진, 오신술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어떻게 그 용어가 붙었는지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자, 이해되겠습니까? 양은 양끼리.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택계는 일요에 사묘축 해유미. 그 다음에 화계는 묘축 해유미사 다 충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질례. 사질례는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니까 어떻게 돼요? 양이니까, 아까 사질례인데, 사질례는 아까 양인데, 나붐에서 이게 경자지었죠? 경자니까 양이니까 똑같이 자인진 오신술, 앞에 건캐하고 똑같이 비신이 붙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이걸 붙여놔야만 우리가 육효의 점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 되도록 붙여놓은 거예요. 충이 되도록. 그 다음에 오는 음캐입니다. 목이에요. 오손풍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풍깨죠. 오손풍. 오손풍깨는 음목인데 그거는 음이니까 해묘미 사유축하고 충이 돼야 되니까 축해유 미사묘 이렇게 붙인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손풍께는 신축이라고 그랬죠. 신축 안에 그러니까 축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육감수는 양수인데 이건 무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인이 초해에 붙어. 그럼 인이 초해에 붙으니까 사유에 신이 붙어야 되고 진하고 술, 오하고 자하고 다 충이 되도록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칠간산인데 칠간산은 토인데 이건 병진, 육식갑자의 병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을 초에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진, 사유의 술, 이효의 오하고 오의 자, 그 다음에 삼효의 신하고 육효의 인 이렇게 충이 되도록 비신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육곤지, 팔곤지. 팔곤지는 이게 을미예요. 을미. 그러니까 미가 제일 먼저 초유에 붙는 거예요. 초. 그래서 충미충, 사회충 그렇게 해서 초유에 미사묘, 축해유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인 거는 반드시 삼합의 원리에다 충국의 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충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캐와 외캐가 반드시 이렇게 충이 되도록. 그때 초유에 뭘 붙일 거냐 하는 거는 그 육식갑자의 나붐에 의한 그 육식갑자의 기호대로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원리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봐요. 자, 우선 요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선 이제 제일 이야기 신 게 건캐다. 상해가 건유천캐예요. 건유천캐에 우리가 그 삼합의 원리로 충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오충, 인신충, 그 다음에 진술충. 요렇게, 그래서 초요가 자, 이요가 인, 삼요가 진, 사요가 오, 오요가 신, 육효가 술. 요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원리만 이해하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더 복잡한 게 이것보다 더 이제 복잡하게 지는 거니까 원리만 이해하시려고,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건유천캐인데 이걸 왜 붙였을까? 써먹기 위해서 붙이는 거죠. 뭘 써먹으려고? 여기다가 잘 봐요. 이 건유천캐가 제일, 이 천캐에서 이게 제일 상위캐인데, 여기다가 이 육식갑자의, 음양오행의 비신을 여기다가 음양오행의 12지지를 여기다 왜 비치냐면, 요걸 갖고 어떻게 써먹냐 하면은 이 건유천캐가 이게 양근캐죠. 예? 양근캐 아니에요. 그러면 기원전 550년째 공자께서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볼 수가 있다. 어떤 운세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양근캐예요. 그러면 잘 봐요. 사주원리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12지지를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건유천캐가 금캐야. 이 쾌 자체가 금캐예요. 그러면 이 금캐면은 여기다가요. 이게 자예요. 그러면 금생수죠. 자, 사주에 십신원리를 집어넣자야 돼요. 십신원리를 집어넣어요. 사주에 십신원리를 집으면 금생수니까 식신이죠. 식신 아니에요. 근데 식신인데 가족관계에서 식신이 자식이죠. 그러니까 사주 원리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사주 원리를 배워야지만 이게 따라온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육친이죠. 육친 아니에요. 십신이론이 육친이론이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옛날 사람들이 다 이게 딱딱하기가 맞는 거예요. 왜 육친이라는 게 우리가 사주이론에서 육친이 누구예요? 부모,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처, 자식이죠. 부모, 하나, 둘, 셋, 넷, 다섯요. 요게 육친이죠. 사촌, 육촌은 따질 필요 없는 게 사촌, 육친은 나하고 직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처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사주에서 중요시 여기죠. 왜 그래? 육친에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자매, 내 부인, 자식이죠. 요거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사주에서. 육친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것도 쾌가 하나, 둘, 셋, 6개 아니야. 그럼 요 6개 안에 요 6개가 다 들어가죠. 육친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귀를 딱딱 맞출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점괘를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니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알아맞힐 수 있다고 본 거야. 사주원리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금생수니까 여기에 식신이죠. 식신인데 사주이론 식신이론인데 육친으로 보면 요건 뭐예요? 손이지. 내 자식이 식신 아니에요. 그죠?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봐요. 요건 뭐예요? 요거. 요건 금이니까 금금목이니까 재죠. 재죠. 재 아니에요. 재인데 육친으로 볼 때는 처죠. 처 아닙니까? 그죠? 또 처죠. 그러면 왜 남자 입장에서만 따지느냐? 그거는 육친으로 비교하기 편해서 그러는 거죠. 진은 뭐야? 토생금이죠. 토생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신을 왜 붙이냐면은 요거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요런 걸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이거를 붙이는 기준은 뭐냐면 이 캐 자체가 금이니까 금에다 놓고 여기를 비교를 해서 육친을 붙이자 이거예요. 그 육친을 붙여서 그 육신의 변화를 갖고 오늘 일진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 아들이 이걸 해석할 수 있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사주원리를 그대로 대입하라고. 요 진은 뭐예요? 진은 토생급이니까 인수죠. 인성이죠. 인성. 에? 인성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거를 부라고 그러죠. 이거를 부라고 그래. 인성을 부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부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에서는 왜 아버지는 왜 재물로 안 봅니까? 요거는 재물을 처로만 보자 이거예요. 아버지는 인성에 들어가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뭐냐면은 화급금이죠. 그러니까 뭐야? 관이죠, 관. 관 아니에요. 그런데 사주원리를 그대로 해요. 관은 사주이론 그대로 해요. 관은 관청이야, 물론. 법률 관계가 관이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남편이야, 남편. 남편을 보는 거예요, 관은. 남자 입장에서 제가 철하면은 관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남편 관. 그 다음에 신은 비견이죠. 비견인데 이 비견을 형이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가 비견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겁제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 형 속에는 형제 자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겁제를 별도로 빼질 않고 형 중에 다 비겁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술은 똑같이 이거 뭐냐면 인성이죠. 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비신에다가 요런 것들을 붙여서 사주 해석하듯이 점괘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하면은 기발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4개 다시 한번요. 64개에 대한 걸 공자께서 그 64개에 대한 건 자연현상이야. 그리고 군신 상강 오륜의 도를 써놓은 게 64개야. 자연현상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주원리에 이런 그 육친원리를 대입해서 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만든 게 이게
육효 원리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걸 붙이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말이 사주 원리를 대입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식신이 손이니까 이거 자식이야. 자식이야. 그러니까 자식점 요걸 갖고 보는 거야. 자식. 예를 들어서 그럼 부모, 형제, 자매. 여기서 형제 자매는 그냥 이 비견수 이 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 인성, 부모, 관, 남편. 이렇게 해서 나하고 관계되는 걸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더 하면 택계를 봐. 택계. 그 택계를 보면은 이게 이제 건의천계예요. 자, 택계를 보면은 택계를 보면은 택계 중에서 제일 상위계가 택계예요. 위아래가 상하계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택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택계는 아까 육친을 붙였을 때 음이니까 이게 음금이니까 사유축 해묘미예요. 그리고 이게 택계 나붐 자체가 정사니까 사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해충 초요가 사면은 사의 해가 돼요. 그 다음에 묘유충 유충 그 다음에 충미충 이렇게 돼야 돼요. 충미충. 그런데 요거는 음금이에요. 음금캐야. 그러니까 음금이니까 여기에 지금 비신 자체가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봐요. 음으로만 이게 음금이에요. 그럼 요게 뭐가 되겠어요? 화극금 아니야. 화극금이니까 관이죠. 관 아니에요? 사주의 육친 이론을 여기다 붙이는 거야. 요거는 금금복이니까 재야, 재. 요거는 토생금이니까 인성이니까 부야. 요거는 금생수니까 식신이니까 손이야. 요거는 금인데 금이니까 비견겁제니까 형이야. 요것도 부야. 이것처럼 똑같이 붙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캐가 나왔을 때, 만약에 택계가 나왔다. 이 캐가 나왔을 때 그 캐를 가지고 내 부모, 형제, 육친을 다 한눈에 읽을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예측을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이 앞에 비신 낙가법의 그 비신을 이거를 꼭 이렇게 붙였는데 어떻게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죽었다 꺼내도 못 외워요. 어떻게 붙였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표를 보라고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붙였다는 것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합의 원리에다가 충의 원리를 집어넣은 거 아니야. 삼합의 원리에다 충의 원리를 뭐 부닥해야지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나머지 다. 자.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 초여에 이렇게 밑에 그걸 붙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2여, 3여, 4여, 5여, 4여까지. 네. 이걸 순서대로 붙이는데 법칙이 지금 왜 법칙이 있죠? 충이 돼야 돼 반드시. 아니, 근데 이게 네 캐고 외캐인데요. 네 캐고 외캐는 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충이 되도록 붙여줬는데 예. 2, 3여를 붙일 적에 뭐를 붙이느냐 이거. 아, 그거는 자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 사유축 아니야. 사, 유, 축, 해, 묘, 미. 그러니까 사의 충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사유, 축, 해, 묘, 미. 이 순서는 요게 충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삼합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해, 묘, 미, 사유, 축 순서. 해. 자 봐요. 그 순서가 지금 태기택계 같은 경우에요. 태기택계 같은 경우에 해, 묘, 미, 그 다음에 사, 유, 축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길 봐요. 지금 여기 사가 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음은 역행하는 거죠. 순서가.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 다음에 묘니까 그 다음에 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순서가. 그러니까 순서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원리만 아시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도저히 외워지지도 않을 거고 원리,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삼합의 원리에다가 충을 집어넣었다.